현재 엄마 장례식이 끝난 후 어느 날 평일. 너 사부인 장례 치르느라 정신없을 것 같아서 얘기 못했는데 며칠 전에 우리 이사할 집 계약하고 왔다. 주한이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사부인이 보험금으로 꽤나 큰 액수를 남기고 가시다며. 어차피 너희 당장에 쓸 것도 없으니 우리 이사하는데 보태게 보험금으로 받은 돈 좀 주렴. 네? 지금 저희 엄마 보험금으로 이사를 가시겠단 말씀이세요? 그동안 아무 말씀 없으셨으면서 엄마 돌아가신 지 며칠 만에 갑자기 이사를 하겠다뇨. 에이, 언니. 이 정도 살았으면 이사 가도 이상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놀래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여기서 살았었는데 집이 멀쩡할 리가 없지. 아무리 인테리어를 새로 했다 해도 집 자체가 낡아서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언니가 직접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 아빠도 더 나이 먹기 전에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될 것 같아서 이사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줘요. 사부인이 돌아가신 건 정말 안 된 일이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요즘 들어 나도 하루가 멀다 하고 몸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져서 이사라도 가야 되나 싶은데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끼리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일이지. 솔직히 명절이든 뭐든 우리 집 올 때마다 솔직히 너도 많이 불편했잖아. 유아가 태어나고선 더더욱 좁게 느껴지고 편하게 다리 뻗을 곳도 없어서 놀러오라 하기도 눈치 보였는데 큰 집으로 이사가면 언제든 왔다 가기도 편하고 하루 자기에도 문제없으니 얼마나 좋겠냐. 유아 더 크기 전에 그런 시간 많이 보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생각 좀 잘 해봐라. 내가 좋은 집 사는 거 보면 하늘에서도 기쁘게 생각할 거야. 말은 안 그랬어도 이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돈이 없어서 망설이고 있던 찰나에 어쩜 이렇게 때 맞춰서 잘 돌아가셨다니. 생각지도 못한 큰 액수의 보험금까지 남기고 가시다니. 역시 겉으로 그렇게 안 보여도 준비성이 철저하시다니까. 솔직히 나는 어린 나이부터 고생해서 너희는 모를 어떠한 동지를 느꼈거든. 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선물을 줄 줄이야. 살아있었으면 당장이라도 고맙다고 끌어안았을 거다. 이 집은 이미 우리 마음에 쏙 드는 곳으로 골라서 계약금까지 내놨으니 잔금만 치르면 곧 이사할 테니까 지금부터 슬슬 짐 싸놔야 되지 않겠어? 오늘 온 김에 짐 정리하는 거 좀 도와주고 가렴. 알겠지? 그만.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돈이 없어서 이사할 생각도 하지 못했다면서 어떻게 저희 엄마한테서 보험금 나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집을 계약하실 수가 있냐고요. 전 장례식 끝났으니까 고생했다는 얘기해 주시려고 부르신 건 줄 알았더니 이사 가야 되니까 보험금을 내놓으라니. 그래서 유아 아빠랑 유가 없을 때 저랑 따로 부르셨나 본데요.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 오시지도 않았으면서 어쩜 그리 뻔뻔하게. 오늘 얘기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더 늦기 전에 계약 파기해서 계약금 돌려받으세요. 아니, 지금 우리한테 보험금 못 주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게 그렇게 정색하고 말할 만큼 싫은 거냐고요. 우리가 무슨 돈벌레라도 된 것처럼 표정까지 썩어선 고민도 안 해보고 돈 못 주니까 계약 파기해버리려니. 장례식장 가지 않은 이유는 충분히 알아듣게 설명했잖아요. 그땐 알겠다고 괜찮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얘기했으면서 보험금 좀 달라니까 이제 와서 말을 바꾸면 어떡해요. 진짜 돈 앞에선 가족도 없다더니 언니가 이럴 줄은 몰랐는데 실망이에요. 아가씨, 실망은 제가 해야죠. 갑자기 엄마 돌아가셨다는 연락받고 경황 없는 상황인데 한 걸음에 달려오기는커녕 전화로 못 가겠다면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그렇게 가족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남보다도 못한 사이처럼 얼굴 한번 비추지도 않고 재수 옴붙지 않게 소금 뿌리라고. 장례 치르느라 고생 많았다 힘들진 않았냐 사돈은 잘 보내드렸냐 말 한마디 없이 집으로 불러서 대뜸 하는 말이 집을 계약했다니. 장례식장에서 어머니 아버님은 언제 오시는지 친척들이 물어볼 때마다 얼마나 민망했는지 감싸주려고 그럴싸한 핑계 대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알고서 보험금을 달라 하셔야죠. 상의 한마디 없이 잔금 치를 돈도 없으면서 보험금을 당연히 줄 거라 생각하고 대뜸 집 계약을 한다는 것부터가 이해가 되질 않는데 제가 이런 반응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아가씨가 저한테 실망하시든 말든 전 저희 엄마 보험금 줄 생각 전혀 없으니까 계약금이라도 되찾고 싶으면 당장 계약 파기하시고 보험금에 욕심내기 전에 제발 좀 본인들이 무슨 소리를 했었는지 곱씹어 보세요.
과거, 한 달 전. 엄마, 그럼 이제 할머니 못 봐? 할머니가 유아 생일 놀이공원 갔다가 맛있는 거 사준다 했었는데, 앞으로 할머니 보고 싶으면 어떡하지? 할머니. 유아야, 할머니 이제 못 봐. 할머니도 유아 많이 보고 싶어 하실 거야. 할머니가 유아 얼마나 이뻐하고 사랑하셨는지 잘 알지? 유아가 크더라도 할머니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엄마랑 약속하자. 계속 할머니 기억하기로. 엄마도 할머니 보고 싶으면 어떡하지? 벌써부터 보고 싶은데. 유아 생일엔 할머니 대신 엄마가 같이 놀이공원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유아한테 한 약속 엄마가 지킬게. 유치원에서 배웠는데 사람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대. 거기서는 슬플 일도 없고 아프지도 않아서 매일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 수 있다고 했어. 할머니도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엄마랑 유아 두고 갔나 보다. 하늘나라 갈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울면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못 찾는데 유아도 할머니 가지 말라고 울고 싶은데 이제 초등학생 되니까 눈물 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울지 마. 그래. 우리 유아가 엄마보다 훨씬 어른스럽네. 이쁜 우리 딸. 할머니가 하늘나라 잘 갈 수 있게 엄마도 울지 말아야겠다. 할머니한테 우리 걱정하지 말고 잘 가라고 인사해 줄까? 응. 할머니, 우리 안 울고 있을 테니까 길 잃어버리지 말고 하늘나라 가서 행복하게 사세요. 유아도 항상 할머니 생각할 거니까 할머니도 유아 잊어버리면 안 돼. 할머니 사랑해요. 당신도 얼른 밥 챙겨 먹어. 이제 곧 있으면 손님들 오실 텐데. 지금 아니면 먹을 시간 없을 거야. 유아는 내가 데리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휴, 어디 아픈 것도 없던 분이 갑자기 주무시다가 이게 무슨 일이람. 회사에서 열어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중요한 프로젝트까지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며칠씩이나 자리를 비워야 되니 눈치는 눈치대로 보이고 장모님 돌아가셨다는데 안 올 수도 없고 참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아휴, 아픈 곳이라도 있었음 이렇게까지 당황스럽진 않았을 텐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나하고 통화하면서 유아 생일날까지 동물원 갔다가 밥 먹고 오자면서 벌써부터 들뜬 목소리로 얘기했는데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니? 나도 믿기지가 않아. 자려고 유아랑 씻고 나왔다가 전화 받고 무슨 정신으로 여길 왔는지 모르겠다. 밑에 사시는 분이 쿵소리 듣고 신고하지 않았어. 엄마가 죽은 줄도 모르고 잠들었을 거 아니야.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일이 많다던데 장모님이 이렇게 되실 줄은 아무도 몰랐지. 늘 건강하던 분이셨으니까. 이럴수록 당신이 더 정신 차리고 있어야지. 많이 힘들겠지만 장모님 잘 보내드리는 자리니까 너무 울지 마. 여보세요? 엄마. 유아 엄마 바꿔보라고? 잠깐만. 여보세요, 어머님? 그래, 나다. 예, 사부인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얘긴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래니? 내가 그 얘기 듣고 어찌나 놀랐는지나 어먼. 이래서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그렇게 건강 챙기던 분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 아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받아들여야지 어쩌겠니. 나도 마음 같아선 직접 인사드리고 싶은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요즘 감기 걸려서 몸이 안 좋잖아. 가뜩이나 면역이 떨어진 상태인데 괜히 장례식 갔다 잡귀신이라도 붙어서 나가지도 안 좋아질까봐 팔이 안 떨어지네.
나랑 비슷한 연배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부인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니까 괜히 걱정도 되고 무섭기도 하고. 나나 시아버지나 기가 약해서 그런 거 가면 좋지 않은 기운들을 휩싸이니까 우린 그냥 집에서 애도하고 있을게. 나이 많으면 겁이 많아진다잖니. 사부인도 이해해 주실 거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알겠지? 주리가 바꿔달리네. 잠시만. 언니, 저도 가봐야 되는데 못 가서 죄송해요. 어저께 면접 갔던 카페에서 연락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장례식장 가면 괜히 부정 탈 것 같아서. 언니도 아시잖아요. 저 회사에서 잘리고 계속 면접 보고 있는 거. 여기서도 떨어지면 진짜 더 이상 지원할 것도 없으니까 이번만 이해해 주세요. 저희는 못 가더라도 집에서 사돈어른 좋은 거 가시길 기도 많이 할 거고 저희 대신 오빠가 거기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아? 정신나간 기집애가 무슨 소리라는 거야? 잠깐 전화기 좀 줘봐. 예, 너 설마 주리 말대로 주한이 계속 장례식장에 붙잡아 둘 건 아니지? 아이, 집도 가까운데 굳이 3일 내내 거기 있어야 될 필요는 없지 않니? 손님들 안 올 시간엔 집 가서 깨끗하게 씻고 편히 자면 얼마나 좋아. 장례식장에 오래 있어봤자 좋을 게 뭐가 있다고. 주한이도 우리 닮아서 기가 약한데 괜히 오래 있다가 안 좋은 게 달라붙기라도 하면 어떡하니? 가뜩이나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앞두고 있다는데 이럴 때일수록 사소한 것부터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미련하게 장례식장에서 계속 시간 보내지 말고 번갈아 가면서라도 집에 들러서 꼭 깨끗하게 씻어. 그리고 굵은 소금이랑 붉은 팥 싸서 집 들어가기 전에 온몸에 뿌려야 된다. 그렇게라도 애군을 물리쳐야 되니까 꼭 내 말 듣고 소금 뿌려. 가는 소금 사거나 아깝다고 찔끔 뿌리지 말고 꼭 굵은 걸로 충분히 팍팍. 할 수 있으면 집 문턱에도 뿌려놓고. 알겠지? 아, 어머님, 손님들이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상주가 유아 아빠뿐인데 어떻게 자리 비워요? 엄마 어떤 분이신지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어머니 말씀대로 애군이 둘러붙으려 한다면 저희 외에서 어떻게든 막아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긴 제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몸도 안 좋으시다면서요. 그냥 집에서 편히 쉬세요. 아버님께도 안 오셔도 괜찮다고 전해주시고요. 정말 죄송한데 저도 지금 경황이 없어서 계속 통화하기가 좀. 그래, 그래. 나도 정신없을 텐데 내가 너무 통화를 오래 했네. 어찌됐든 일이 이렇게 된 건 참 유감이고 집에서라도 사부인 위해 기도드릴 테니 끝까지 잘 보내드려라. 조심해서 나쁠 거 없으니 팥 대신 소금이라도 사서 꼭 뿌리고. 집에 있던 소금 말고 꼭 새로 산 소금이어야 돼. 굵은 거. 그럼 그렇게 알고 끊는다. 고생해. 뭐야, 끊었어? 이렇게 당신하고 통화하고 끊을 거면 처음부터 당신한테 전화를 왜 나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뭐래? 당신 장례식장에 오래 붙잡아두지 말고 틈나면 집에 가서 씻고 쉬다 오게 하라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 굵은 소금 사서 뿌리라고. 그런 말씀하셨어. 우리 엄마가 죽은 게 잘못한 일인 것처럼 괜찮은 말보다 어떻게 그런 말부터 나올 수가 있지? 우리 엄마가 어머님이랑 당신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에이, 설마 그런 뜻으로 얘기했겠어. 우리 걱정되니까 한 말이겠지. 장모님뿐만 아니라 온갖 망자들이 가득한 장례식장 다녀오면 애군을 막기 위해서 소금 뿌려야 된다는 건 워낙 유명한 미신이잖아. 별것도 아니구만 뭘. 당신 기분 나쁠까 봐 예배 안 하려 했는데 우리 엄마가 아무리 편하다 해도 시어머니인데 통화할 때 말투가 너무 버릇없는 거 아니야? 감기 기운으로 몸이 안 좋다는데 진심 어린 걱정에도 모자랄 판에 비꼬듯이 여기 신경 끄고 집에서 쉬려니.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좋지 않아 보이니까 다음부터 신경 좀 써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놈의 애를 걱정해서 엄마 장례식에도 못 오겠다는데 그게 별거 아니라고? 어머니 아버님도 가족이잖아. 남도 아닌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안 오겠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실 수가 있어? 감기 걸려서 여기 오지도 못할 정도로 컨디션이 안 좋으시다면서 목소리는 괜찮으신 것 같더라. 우리 엄마였으면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 없어도 어떻게 해서든 와서 인사하고 같이 슬퍼하면서 끝까지 자리 지켰을걸. 그래 100번 양보해서 어머님 아파서 그렇다고 쳐. 근데 아가씨는 나이 40에 회사 잘리고 카페 알바 면접 본 게 무슨 자랑이라고
장례식장에서 부정 탈까봐 못 오겠다니? 누가 들으면 우리 엄마가 애군을 몰고 다니는 사람인 줄 알겠어. 아, 당신이 힘들고 기분 좋지 않다는 거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무슨 말을 그렇게 왜곡해서 듣냐? 당신 말대로 나이 40에 카페 알바 면접 결과 기다리고 있는 게 창피하지 않겠어. 거기조차 떨어질까봐 불안해서 집에 있겠다는데 오죽하면 그럴까 하고 좋게 생각해 줄 수 있잖아. 엄마가 면역력이 약하다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추운 날씨에 오고 가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당신이 어떡하려고. 장모님처럼 건강하시던 분도 갑자기 날씨로 인해서 돌아가셨는데 그거 보고도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더 오라고 할 수가 있겠어. 그러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아, 지금 더 얘기해봤자 원성만 높아질 것 같으니까 그만하자. 나 봤을 때 당신 엄청 예민해. 그런 상태로 손님들을 어떻게 맞이하려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밥 먹으랬잖아. 유아는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먹기 싫어도 조금이라도 챙겨 먹고 바람쐬면서 흥분 좀 가라앉히고 와. 잠시 후. 이니야, 이모가 더 빨리 오려고 했는데 이모가 운전을 못하잖아. 이모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고 너한테 줄 것들 챙기느라 생각보다 늦게 와버렸네. 건강이라면 끔찍하게 생각했으니까 숙회는 100살은 조기 그냥 넘게 살 거라 생각했었는데 이제 무슨 일인지. 이모도 손발이 떨리면서 믿기지가 않는데 이니 넌 얼마나 더 그러겠니? 밥은 챙겨 먹었어? 아무리 먹기 싫어도 억지로 조금씩은 먹어놔야 돼. 눈 보니까 많이 온 것 같은데 이러다가 너도 쓰러지니까 뭐라도 좀 먹자. 괜찮아 이모. 아까 좀 먹었어. 많이 먹어두려 했는데 더 먹었다간 체할 것 같아서. 내가라도 시간 나면 챙겨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 그래 잘했다. 아니 평생을 너밖에 모르면서 살던 애가 어떻게 널 두고 눈을 감았을는지. 그나저나 유아랑 조카 사위는 어디 갔어? 상주라곤 유아 아빠 하나인데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지. 아니 어디 갔길래 아까부터 보이지가 않네? 아, 유아랑 같이 쪽방에 있어. 유아가 졸린지 자꾸 칭얼거리는데 내가 워낙 정신없는 상태니까 자기가 재우겠다 하더라고. 아직도 엄마가 죽었다는 게 믿기지 않고 얼떨떨하기만 한데 내 몸은 이미 장례식장에만 있고 어떤 정신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게 오늘 하루 종일 혼이 나간 상태거든. 별거 아닌 말들에도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괜히 유아 아빠한테 시비만 걸더라고. 그래서 유아 재우면서 잠깐 같이 눈 좀 붙이고 오라 했지 뭐. 그래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예민한 게 당연한 거지. 어떻게 침착할 수 있겠어. 이니야, 너무 억지로 괜찮아지려고 하지 마. 억지로 하면 할수록 손만 썩어 문드러지니까 슬퍼할 수 있을 때 모든 걸 다해서 슬퍼하고 눈물도 흘리면서 다 쏟아내. 그래야지 곰지 않고 나중에 엄마 떠올려도 괜찮을 수 있을 거야. 알겠지? 고마워 이모. 너무 갑작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아디 아파서 괴로워하다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나마 다행이야. 마지막까지 고통스럽진 않았을 테니까. 맞다. 아까 나한테 줄 거 있어서 챙겼다 하지 않았어? 먼저 보여준다는 게 얘기하느라 깜빡했네. 그게 있지. 엄마가 예전부터 들어놨던 보험이 있거든? 너도 마찬가지겠지만 제부 그렇게 되고 나서 엄마한테 너뿐이었잖아. 그런 일 없어야겠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자기한테 무슨 일 생긴다면 뭐라도 남기고 가고 싶다면서 보험 들어놨어. 사건, 사고, 죽음 이런 얘기하면 괜히 이니 네가 걱정할까봐 지금까지 비밀로 하고 나한테 맡겨놨던 건데. 정말 이렇게 전해주게 될 줄이야. 보험 서류들 챙기다 보니까 생명보험에 뭐해? 들 수 있는 건 다 들어놨더라. 누가 보면 죽을 날 미리 알고 준비해놓은 사람처럼. 수익자는 다 이니 네 앞으로 해놨으니까 장례 끝나고 나서 보험사에 전화하면 안내해 줄 거야. 독한 기집애. 혼자 딸내미 키우는 것만으로도 고단했을 텐데 언제 이렇게 보험까지 다 들어놨나 몰라. 이모가 서류 정리하면서 보니까
생명보험이든 뭐든 좋아서 유명한 보험들은 다 들어져 있더라. 그거 다 합치면 한 달에 나가는 보험금만 내도 꽤 큰 돈이었을 텐데 참.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누가 이런 거 준비해달래. 그러게 날 사랑했으면 나한테 엄마밖에 없다는 거 알았으면 조금이라도 더 내 옆에 있을 생각을 해야지. 갑자기 엄마가 하루아침에 없어졌는데 이딴 소리들이 다 무슨 소용이냐고. 엄마, 엄마. 보험이 낼 돈으로 그냥 엄마가 좋아하는 거 하나라도 더 사고 맛있는 거 먹지.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기에는 턱없이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내가 앞으로 엄마랑 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었는데 왜 말도 없이 떠나. 아픈 것도 없었으면서 왜 갑자기 죽냐고. 아, 이니야. 그래, 울어. 참지 말고 다 울어버려. 얼마나 속상했으면. 나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넌 오죽하겠니. 자기 딸내미 가슴을 후벼 파놓고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자. 나쁜 기집애. 지 언니도 딸도 이승에 다 냅두고 자기 혼자 거기가 어디라고 가. 아유, 언니보다 먼저 가는 동생이 어딨어. 언니보다 더 오래오래 살아야지. 강숙이 이거다. 다시 현재. 돌아가신 엄마가 무슨 애군이 가득한 사람인 것 마냥 너나 할 것 없이 장례식장 가기 싫다면서 기피하더니 파치랑 소금 준비해서 팍팍 뿌리라고 하셨죠. 그만한 뉘앙스 풍겼는데도 아랑곳하지도 않고 가는 소금이 아닌 굵은 소금이어야 된다. 쓰던 거 말고 꼭 새로 사서 뿌려야 된다고 끝까지 사람 가슴 후벼 파셨죠. 그게 아니 사람이 할 말이에요. 며느리가 어떤 정신으로 버티고 있는지보다 그저 자기 아들이 장례식장에서 오래 있는 게 싫어서 틈틈이 집에 보내쉬냐는 말이 정상이냐고요. 신 장례식장에 가지 않아서 부정 탔을 리가 없는데 왜 면접 본 카페까지 떨어지고 아직까지 백수인 건데요?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자기들이 한 짓은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엄마 보험금으로 이사를 가겠다는 거지. 유 아빠도 그렇게 알아요? 자기 가족들이 뭐라 했는지 다 알면서도 그러라 했냐고요. 야, 나 미쳤어? 이 보자보자하니까 머리 얹 줄 모르고 어디서 감히 나오는 대로 입을 놀냐? 막말로 건강하던 양반이 한순간에 죽었는데 애군이 제대로 껴서 재수 없었다는 거 말고 뭐라 설명할 건데. 가서 뭐 좋을 게 있다고 가기 싫은 몸을 억지로 장례식장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거냐고. 장례 치르는 동안 우리 대신 주한이가 거기 있어줬으면 된 거지. 꼭 우리까지 거기 가야 속이 시원했겠냐? 참나, 우리가 남을 나라 한 것도 아니고 집에서 사부인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대는데도 뭐가 그렇게 서운한지. 눈까지 돌아서 바락바락 대드는지. 익해봤자 얼마 나이 차이도 나지 않는 신우이가 좋지 않은 일에 역해서 알바라도 구하려고 전전긍긍하는 모습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 위로는커녕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백수라고 못을 박으면 어떡하니?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지.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그러니까 재수없는 일이 생기는 거야. 너나 주한이나 둘 다 버는데 고가 보험금 좀 준다고 사는데 지장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부인 보험금으로 좋은 집 이사 가서 편하게 살면 너도 뿌듯할 텐데 뭐가 그렇게 싫어서 돈을 못 주겠다고 언성을 높여? 내가 정말 참으려 했는데 이건 뭐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게 떽떽거리니 원. 그러게 진작 달라는 대로 보험금 줬으면 좀 좋아. 우리도 양심이 있는데 보험금으로 이사까지 가놓고 모르는 척 하겠냐? 당연히 평생을 너랑 사돈한테 고마워하면서 살 텐데 구제비 안 맞을 소리까지 하면서 싫다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간다. 내가 제3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도 이 시어머니 틀린 소리 하나 한 적 없었거든. 옛날부터 장례 치르고 오면 소금이랑 팥 뿌리면서 애군을 쫓아낼 수 있다고 다들 알고 있으니까 진심으로 널 걱정해서 조언 삼아 얘기해 준 건데 그걸 그렇게 안 입고 들어서 이사다를 만들어야겠냐고.
자기만 속 좁아 보이기 싫어서 이 자리에 있지도 않는 주한이까지 들먹이고. 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구나. 저도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뺨까지 맞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어머님, 아버님이랑 제가 상식의 기준이 다른 것 같은데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전 보험금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평생 저희한테 고마워하시면서 사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 이해가 안 가네요. 결혼할 때 처음엔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서 싹 다 뜯어 고치고 저한테 예단이라 생각하고 계산하라 그러셨잖아요. 그것만 해도 1,000만 원이 훌쩍 넘었었는데 어머니 아버님은 저한테 뭘 해주셨어요? 어렵게 살아온 만큼 남들보다 더 사랑과 정성을 가득 들여 키운 아들내미를 보내주니 그것만으로 갖고 있는 재산의 반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아무것도 안 해주셨잖아요. 저희 엄마한텐 드리지도 않는 용돈을 다달이 200만 원씩 드리면서 생신이나 어버이날 같은 행사날에 맛있는 밥은 물론이고 갖고 싶었던 값비싼 것들까지 얻으셨었죠. 그것뿐이에요? 아가씨가 회사에서 연차에 비해 진급도 늦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전 직원한테 간식차 같은 거 보내주려고 몇 달 동안 밤낮 없이 달달 볶으셨잖아요. 어릴 적 좋아하던 연예인한테도 보내본 적 없는 간식자를 아가씨 회사에 보내서 있는 대로 기세워줬더니 결국 얼마 안 가서 팀원 지갑에 손대다 잘려놓고 저더러 지금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얼마나 더 마음을 곱게 써야 되는 건데요. 저한테 많은 요구하실 때마다 항상 저희 엄마는 같이 해드리자면서 돈 못 해주셨고 반대로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손바닥만한 것도 받은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재수가 없네 마네. 그딴 소리 들으니까 제가 당연히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죠. 평생 고마워하지 않아도 되니까 최소한 양심이라도 있으면 마지막 가는 길엔 직접 찾아와서 인사를 드렸어야지. 내군길까 걱정된다고 집구석에서 자기들끼리 기도를 하겠다고 코빼기도 안 비추는 게 사람이야? 그래놓고 뻔뻔하게 보험금으로 이사를 가겠다니 앞만 퍼져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한텐 더는 못해. 못한다고. 아 진짜 이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오빠가 안 와도 된다 그랬거든요. 날씨도 굿인데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고생을 하냐고. 그냥 집에서 가족끼리 가볍게 기도만 드려도 충분하다 그랬는데 왜 자꾸 싫어서 일부러 안 간 사람 취급을 하냐고요. 무슨 일 벌어지기 전에 매사에 조심하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참. 결국에 따지고 보면 언니가 오빠를 붙잡아두는 바람에 회사에서 새로 들어간다 했던 큰 프로젝트에서도 배제돼서 승진기에 날린 거 사실이잖아요. 혹시 모르죠? 저도 재수 없는 소식 듣지 않았다면 면접에 합격했을지도. 얼마나 안 좋은 기가 셌으면 소식을 전해 듣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면접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건지. 언니는 저희 가족한테 서운함을 느낄 게 아니라 오히려 미안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예, 주리가 맞는 말을 했네. 내가 그렇게 오바를 타니까 괜히 우리 주한이한테 피해갈까 봐 말 안 했었는데 장례식장에도 주한이가 먼저 올 필요 없다 그랬고 보험금으로 큰 돈이 생기게 됐으니 구질구질한 집에서 좋은 집으로 이사갈 준비하라길래 시키는 대로 알아봤던 것뿐이야. 네가 얼마나 남편이랑 대화를 안 하고 살았음 이런 것도 모르고 있었겠니? 아기야, 주한이가 워낙 어린 나이부터 철들고 가족밖에 모르고 살았으니까 얼마가 됐든 돈이 생긴 뭐든지 1순위로 우리한테 쓰겠지만 넌 그러질 않았으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 근데 얘 부모가 있었기에 자식이 있는 거라고. 자식은 항상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를 해야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야. 알겠니? 이렇게 가정적이고 속 깊은 남자랑 결혼했음 그 정도 인테리어 값은 공짜나 다름없는 거지. 뭐 얼마나 비쌌다고 이제 와서 그 옛날 얘기를 끄집어내. 여자가 그렇게 뒤끝 길어봤자 집요하단 소리만 들을 뿐이지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고쳐. 막말로 니들이 이제 앞으로 모시고 챙겨야 될 어른이 또 누가 있니? 사부인도 죽은 마당에 우리밖에 더 있겠어? 나중에 우리까지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잘해.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해줄 테니까 효도 한 번 더 한다 생각하고 보험금 내놔.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모르는 척 가만히 있으랬잖아. 그 살 못 자고 나 없을 때 유아 엄마 불러내서 다 얘기 부리면 어떡해. 이미 쥐까지 기억해놨는데 이러다가 보험금 못 준다고 난리치면 그때 가서 어떡하려고. 아까 주리한테 연락받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나 진짜 엄마 때문에 못 살아.
유, 유엄마, 당신 아직 안 갔어? 큰 소리 치면서 들어오는 거 보니 많이 당황했나 보네. 이렇게 기가 막히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금방 돌아가겠어. 마침 잘 왔네. 모두가 모인 이 자리에서 대체 어찌 된 일인지 마무리는 지어볼까? 아니,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절대 아니고 딱 그저 내가 뭘 생각하는 줄 알고. 당신도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 오기 싫었으면 솔직하게 얘기하지 그랬어. 괜히 엊그지로 사람 붙잡아서 상주 역할 시킨 것 같아서 미안하잖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족밖에 몰랐다더니 나쁜 애군이라도 붙을까 자기 가족들 장례식장에 못 오게 만들려고 애쓰느라 고생했겠다. 하긴 나나 우리 엄마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니까. 그치? 항상 앞에선 장모님 하면서 잘 따르던 사람이 뒤에서 호박씨 까고 있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그동안 어머니 아버님이 무리한 요구할 때도 당신 위해서라도 꾹 참고 다 들어줬었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네. 장례식장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놓고 서운해하는 나더러 예민하다고. 별거 아닌 일에 예민하게 굴 거면 바람이나 쐬고 오라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내가 지금까지 니네 가족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네가 어떻게 날 속일 수가 있냐고. 얼마나 내가 우습고 우리 엄마를 만만하게 생각했으면. 장례식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죽은 사람 보험금에 욕심내고 집까지 먼저 계약을 해놔. 보험금 나올 거란 얘기도 안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알고 이런 일을 꾸민 거냐고. 아니 그게 내가 알려고 한 게 아니라. 아니다. 어차피 이제 와서 변명해봤자 믿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할게. 그런 돈이 생기는 거 알면 바로 남편이 나한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유화 제후로 쪽방에 들어갔었으니 망정이지 완전히 자리라도 비웠어 봐. 나 아직도 모르고 있었을걸. 혼자서 굴곡하겠다는 건지 뭔지 어떻게 된 게 지금까지도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할 수가 있어. 쪽방에서 이모님이랑 당신 하는 얘기 듣고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었는지. 장모님 보험금이면 당연히 내 몫도 있는 건데 내가 없는 자리에서 당신한테만 얘기하신 이유가 뭔데. 그런 중요한 말이면 내가 같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잖아. 하긴 이모님이 볼 때마다 뚱한 표정으로 못마땅하다는 듯이 대하셨잖아. 그만큼 가족으로 생각을 안 했던 거겠지. 그러니 당신한테만 비밀처럼 전달했을 테고. 뭐가 어찌됐든 간에 당신이 아무리 싫다 해도 나 이렇게 다 알게 된 이상 장모님 보험금은 절대 양보 못해. 결혼한 후에 생기는 재산은 다 부부의 공동재산인 거 몰라. 나도 장모님이 사위잖아.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보험금을 주네 마네 할 수는 없어. 가족끼리 기분 상하게 이런 걸로 감정 싸움 하지도 말고 그냥 좋은 집에 이사할 수 있도록 보험금 놔줘. 내가 허튼 데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랑 아빠 그리고 주리가 살 집에 쓰겠다는 건데 이렇게 반대할 이유 없잖아. 그러니까 왜 니네 가족들이 살 집을 우리 엄마 보험금으로 하겠다는 거냐고. 가리주와 부부의 공동재산이지. 네가 지금 있는 재산에 뭐라도 보탠 게 있긴 하니? 돈 벌어다 자기 부모님이나 동생 밑으로 갖다 바치고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는 주제에 어디서 자격을 찾아? 큰 이모가 왜 당신 없을 때 얘기를 했겠어. 우리가 지금까지 꽤나 많은 거 해줬는데 보험금 나온다는 거 알면 또다시 뭔가를 바랄 것 같으니까 그런 거지. 나니까 네가 가족들한테 버는 족족 돈을 갖다 주든 뭐라든 그러려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지? 남들이었으면 너 진작에 이혼당했어. 자식까지 있고 가정 이루며 산 지가 벌써 10년인데 아직까지 가족 뒤치다거리 하고 있으면 어떤 여자가 그걸 참고 살겠니?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겨야지. 주제도 모르고 감히 우리 엄마 보험금을 노려? 나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니네 가족들 이사갈 집을 위해 돈 들일 생각 1도 없으니까 선물 그만 켜고 당장 계약 파기해. 아유 한심한 년. 야, 넌 네 엄마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혼자서 딸을 키운 사부인이나 없는 자식이 어렵게 자식 키운 우리나 힘들게 산 거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대신 자기 보험금으로 좋은 집 들어가 살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니? 딸이 시부모한테 이쁨 받는 걸 어떤 엄마가 싫어하겠냐고. 이쁨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자기 손으로 날려버리니 아유 어리석은 건지 멍청한 건지. 옛날 같았으면 시부모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한 건데 요즘 세상이 많이 변해서 이렇게 편하게 따로 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요즘 사람들은 어른을 공경할 줄을 모른다니까. 저마저도 저러는데 유학은 뭘 배울지 참. 네? 그 말 다 하셨어요? 그렇게 당당하시면 다시 한번 이게 정말 조용하지 못해. 이쯤에선 그냥 못 이기는 척 알겠다고 할 것이지 시부모님이랑 남편 말에 왜 자꾸 토를 달아? 여자 팔자가 세면 집 아니고 바뀌고 신세 조진다더니 딱 그 꼴이구만. 아유, 딸년이 저렇게 기가 세니 지 엄마 목숨까지 갉아먹지. 그렇지 않고서야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죽겠어? 어떻게 지가 지 엄마 죽여받은 보험금이 뭐가 그리 좋다고 끌어안고서 놓아줄 생각을 하네? 아이 세상에 어찌 될라고. 친부모든 시부모든 같은 부모인데 부모 잡아먹은 죄 조금이라도 갚으려면 시부모한테라도 잘해야지. 그래야 너도 죄책감이 덜하지 않겠냐? 괜한 고집 좀 그만 부리고 뭐라 하지 않을 테니 서로 힘 빼지 말고 이제 그만 보험금 1위 내놔라. 그래 언니. 같은 말 이게 벌써 몇 시간째야. 지겨워 정말. 언니도 솔직히 시댁이 이렇게 오래되고 허름한 집에서 사는 거 창피할 거 아니에요. 막말로 지인들한테 우리 집 보여주면서 시댁이라고 자랑 못하겠잖아요. 나 같으면 보험금이고 나발이고 일찌감치 대출이라도 받아서 이사시켜줬을 텐데. 암만 언니랑 오빠 결혼할 때 예단으로 리모델링 했다한들 집 자체가 낡았는데 멀쩡하겠어요. 나도 더 나이 먹기 전에 엄마 아빠랑 좋은 집에서 살고 싶구만. 그냥 좀 해주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부모 어른은 항상 공경해야 된다고 써져 있는데 도덕적 언니도 갈수록 커잖아요. 언니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도 언니한테 잘할 일밖에 남지 않을 텐데 뭐 한다고 이렇게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건지 모르겠네. 답답해. 다들 그만! 제발 그만 좀 해! 니네 가족은 유전자 자체가 빈대 모양이냐? 적어도 사람이라면 남한테 빌붙어서 사는 빈대처럼 살지 좀 마. 태준이, 네가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엄마 아빠랑 좋은 집에서 살고 싶으면 직접 일해서 번 돈으로 이사 가면 되잖아. 나랑 나이도 별로 차이 안 나면서 왜 아직까지 부모 밑에서 한심하게 밥이나 축 내면서 사는 건데? 그게 자랑이냐? 나 같았으면 쪽팔려서 얼굴 들고 다니지도 못했어. 회사에서도 이딴 식이니까 사람들하고 못 어울리지. 그 와중에 남의 지갑에 손은 왜 갖다 대? 40이 넘은 나이에 이러고 사는 거 보면 당장 TV 프로그램에 제보해서 전국적으로 개망신 나가게 해주고 싶어 죽겠어. 차라리 다 쓰러진 집을 자랑하고 다니는 게 낫지. 창피함도 모르고 거지근성이 장점인 것 마냥 사는 것들이 가족이란 게 나한테 더 수치스러워. 알아? 그리고 당신 뚫린 입이라고 말 함부로 짓거리지 마. 여자 팔자가 세면 뭐가 어쩌고 어째? 그런 당신은 팔자가 뭐 얼마나 더럽게 세길래 온 가족 신세를 조진 건데? 이렇게 그지 새끼처럼 구걸하면서 살 바엔 죽는 게 100배 1000배 낫지. 무능력한 당신 만났다는 이유로 어린 나이부터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면서 자식을 둘이나 키운 마누라 불쌍하지도 않나 봐. 저딴 것도 아버지라고 대우받고 싶다니 참. 부모랑 시부모랑 엄연히 다른데 내가 왜 돌아가신 엄마 대신 당신들한테 잘해야 되는데. 되도 않는 말 짓거릴 시간 있으면 집구석에서 편히 입놀림으로 돈 만질 생각하지 말고 밖에 나가 박스라도 주워 팔아. 이렇게 허름한 집에 1000만 원짜리 인테리어가 웬 말이야. 가당치도 않지. 내가 이딴 것들 위해서 그 큰 돈을 들여서 뭘 한 거야 대체. 허름한 집이 뭔지 내가 제대로 보여줄 테니 어디 한번 봐봐. 뭐 하는 거야? 멀쩡한 바닥을 왜 뜯어? 거기 곰팡이 다 쓸어 있어서 벽지 뜯으면 안 되는데. 이 엄마. 그 TV잖아. 이네. 커튼은 왜 자르는 거? 야야, 싱크대 절대 안 돼. 우리 엄마가 리모델링하고 제일 좋아하는 곳인데. 하지 말라고. 이제 만족해? 이 정도는 돼야 니네랑 어울리는 집이지. 내가 그지 새끼들한테 너무 과분한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해줬었잖아. 진작에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주제를 좀 알았으려나. 10년도 더 된 인테리어도 너희한텐 아까워. 정성과 사랑으로 키운 귀한 아들? 얘다는 개뿔. 딴 놈이랑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았던 게 내 팔자 내가 꼰 거지. 나까지 신세 망치기 전에 꽈던 팔자 원상복구 시켜줄 생각이니까 너희 터무니없는 욕심부리다 나락 가기 전에 앞으로는 없으면 없는 대로 격에 맞게 살아. 이 기생충 같은 새끼들아. 네, 완전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어요. 벽지며 장판이며 제 돈 들여 새로 도배해준 것들은 다 찢어뜯고 싱크대 하부장까지 뜯어버렸죠.
저희 엄마가 사준 TV 커튼도 완전히 산산조각. 돈 한 푼 없으면서 엄마 보험금으로 이사 갈 생각을 하고 한마디 언질도 없이 무턱대고 집 계약을 하고 왔다며 뻔뻔하게 보험금을 요구하는 모습을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참 어이가 없네요. 아무리 그래도 집을 훼손한 건 너무한 거 아니냐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저 신고당할 각오하면서 망가뜨린 거예요. 이제 와서 말하지만 지금까지 얼마나 참아오며 살았던지 그렇게 난리를 피웠는데 참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 길로 집에 돌아와 유아와 제 짐을 싸서 떠났고 바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처음엔 죽어도 이혼은 못한다고 하다가 유아를 주면 이혼해주겠다고 억지까지. 되도 않는 말이죠. 경제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양육권은 당연히 저한테 올 게 뻔했거든요. 결과야 물 보듯 뻔하게 유아의 양육권은 제게 있긴 했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솔직히 길게 끌고 싶지 않아서 협의 이혼으로 하루빨리 끝내려 했는데 유아까지 욕심냈다는 것에 화가 굉장히 많이 났었거든요. 지금까지 그쪽 집안에 들어갔던 저와 저희 엄마의 돈들이 찍힌 통장과 결제 내역들, 그에 비해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우리. 그리고 그동안 살면서 남편이 벌어오던 돈은 다 시댁에,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했던 증거가 너무 명확하게 남아있어서 손쉽게 위자료 청구까지도 할 수 있었고 내년 초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네요. 망신창이가 된 집을 복구시키는데도 목돈이 필요할 텐데 위자료 지급까지 해야 되니 다른 생각할 시간도 없이 내 식구가 돈만 벌러 다니게 생겼죠. 고마움과 은혜를 모르고 더욱더 큰 걸 해주길 바라며 남의 돈으로 호의호식하겠다는 그런 거짓 심보는 이제 그만 버리고 제 손으로 직접 힘들게 땀을 흘려 번 돈이 얼마나 귀한 건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실. 일은 잘 되고 있어요? 사장님, 오늘 오후에 출근하신다더니 일찍 오셨네요? 병원 다녀오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남아서 그냥 출근했어요. 어디 많이 아프신 거예요? 아니요. 가볍게 감기 증상인데 요즘 감기가 독하다 해서 초반에 잡으려고요.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 저번에 저 그냥 지나갈 줄 알고 감기 걸린 거 그냥 냅뒀다가 이틀이나 출근 못했잖아요. 한 번도 아파서 연차를 쓴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틀을 못 나오니 걱정 많이 했죠. 갈수록 감기가 독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아, 신입은 이제 일 잘하고 있나요? 입사 2달차 다 돼가니 이제 맡은 일은 잘하고 있어요. 너무 한 번에 많은 일을 시키면 당황하긴 하는데 그래도 자기가 알아서 계획 세워서 일하고 그러더라고요. 다 대리님이 교육 잘해주셔서 그래요. 아니에요. 세명씨가 워낙 잘 따라와서 그러죠. 세명씨, 이쪽으로 와보실래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가 바쁜데 부른 건 아니죠? 아니에요. 주신 일 방금 끝내고 검토하는 중이었어요. 바쁘지 않으면 그건 그대로 문제인데. 아니에요. 원래는 굉장히 바쁘고, 지금 잠깐 시간이 난 거예요. 농담이에요. 우리 회사 그렇게 사람 잡아먹을 기세로 일 안 시키니까 안심해요. 사장님, 그런 농담은 신입사원에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무서워서 도망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런가요? 전 괜찮아요. 일 열심히 하고 있고, 대리님도 사장님도 모두 좋은 분인걸요? 이것도 농담이니까 너무 그렇게 눈치 안 봐도 돼요. 대리님이랑 사장님 농담은 너무 어려워요. 표정도 안 바뀌고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여기 김대리도 입사하고 초반에 엄청나게 쩔쩔매더니 이젠 아주 날 따라하고 있잖아요. 제가 사장님에게 당한 게 워낙 많아서 신입사원에게 자꾸 장난치게 되네요. 이렇게 저한테 농담하시는 것도 회사가 좋은 분위기라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은 처음이네. 사장님 항상 세세한 부분 신경 써주셔서 감사한걸요. 저번에도 제가 피곤하니까 홍삼 챙겨주셔서 감동했어요. 그런 걸로 감동하면 저한테 감동할 부분이 너무 많을걸요. 네, 사장님이 워낙 남 챙기는 걸 좋아해서 이런저런 자잘한 거 많이 주고 그래요. 좋은 분 맞네요. 근데 세명씨 얼굴이 왜 빨개졌지? 네? 제가요? 요즘 감기가 유행이라더니 열이라도 있는 거 아니죠? 저 지금 완전 건강한 상태예요. 안 아프다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 상태라고 대답할 줄은 몰랐어요. 어, 제가 좀 이상하게 말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표현하는 방법이 좀 귀엽네요. 우리 사장님 뭐 귀여운 건 뭐든지 좋아하니까 세명 씨 좀 조심해야 될 거예요. 김 대리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명 씨 얼굴 더 빨개졌다? 아, 우리 이제 노닥거리는 거 그만하고 업무로 복귀하죠. 세명 씨도 이제 자리 돌아가도 괜찮아요. 김 대리가 한 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아, 네, 알겠습니다. 진짜 적당히 놀려요. 이젠 나까지 놀리려고 드네. 전 사장님한테 다 배운걸요. 못 살아. 암튼 업무 부탁할 거 더 있으니까 김대린 제자리로 같이 가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1년 후. 다들 엄청 부지런하네요. 도시락을 이렇게 싸오고. 사장님이 도시락 같이 먹자 해서 궁금했는데 편의점 도시락일 줄은 몰랐네요. 내 요리를 진짜 못하거든요. 사 먹는 게 차라리 편할 정도예요. 근데 유주임은 직접 만든 도시락이에요? 저도 요리에 재능이 없어서요. 이거 그냥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에요. 이 나이에 엄마가 싸준 게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저도 사실 부모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나만 직접 만들었네요. 그래도 어젯밤에 미리 만들어 놓은 거지만요. 야, 그래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귀찮고 퇴근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그럼 전 나중에 사장님이 도시락 싸주실 건가요? 못 먹을 음식도 괜찮다면 해줄게요. 사장님이 만든 건 뭐든지 먹을 자신 있어요. 어? 저 사장님이랑 주인님이랑 어떤 사이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 우리 사장님 남자친구가 유주임이에요. 정말로요? 주임님이 더 어리시지 않아요? 뭐, 3살 차이밖에 안 하긴 해요. 4살이면 많이 차이 나는 걸로 들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장님이랑 나란히 있으면 나이 비슷해 보여요. 이건 사장님이 동안인 건지 아니면 내가 동안인 걸로 해요. 맞아요. 저 사장님 처음 뵀을 때 저랑 나이 같은 줄 알았는걸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회사 밖에서 만났어요? 이럴 때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하면 고마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또 그렇게 사람 놀리고 있어, 김 과장. 농담이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암튼 우리는 뭐 밖에서 만난 건 아니고 회사에서 만났어요. 그것도 신입일 때 사장님한테 사귀자고 고백할 줄은 몰랐죠. 근데 신입이 패기를 그런 데다 쓸 줄이야. 저는 기회 놓치고 후회하는 걸 정말 싫어해서요. 퇴사할 거 각오하고 얘기한 거죠. 차이면 퇴사할 생각이었어요? 아무래도 계속 다니긴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장님이 며칠 고민 좀 해보신다 했을 때 사실 이직 준비해야 되나 심란했죠. 그건 지금까지 몰랐네. 내가 너무 늦게 대답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 그때 신입이었고 사장님으로선 굉장히 부담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신입 앞에서 우리 사귄다 공개해서 좀 부담스러운데. 아이고, 어차피 회사 다니면 다 알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아는 거랑 이렇게 말해주는 건 다르죠. 아무튼 우리가 사귀는 사이긴 한데 회사 직원과 사장 관계는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건 없었음 해요. 네, 물론이죠. 저 2주 동안 전혀 눈치 못 채는걸요? 그래도 그건 좀 다행이네요. 저 식사 마쳤으니까 잠깐 유주임이랑 대화 좀 하고 올게요. 다들 식사 끝나면 잘 쉬고 업무 복귀하고 봐요. 아이고, 한바탕 깨지고 오겠네. 유주임, 울면서 복귀하면 안 돼요. 저 사장님한테 무슨 소리 들어도 울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빨리 와요. 점심시간 끝나기 전에 복귀해야 되니까. 예, 바로 갈게요. 10분 후. 내가 진짜 못 살겠다. 적당히 넘어가긴 했는데 왜 그런 거야? 아까도 말했잖아. 어차피 회사 다니면서 알게 될 거니까 상관없다고. 나도 말한 거 같은데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랑 일부러 대놓고 말하는 건 다르다고. 나쁜 의도는 없었어. 그냥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말한 거지. 왜 말해야 될 것 같았는데? 처음에 신입 이름만 두고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너잖아.
신입이 여자인 게 오늘 일이랑 무슨 상관이야? 나이도 어리고 얼굴도 좀 이쁜 것 같아서.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누나가 한눈 팔지도 몰라서 불안했다고. 어? 야, 내가 신입 직원한테 왜 관심을 가져? 일만 잘하면 그만인데 난. 나 이제 여자 안 좋아해. 나도 신입이었잖아.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신입인데 사장한테 고백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 같은데? 드물다는 건 있을 수도 있단 얘기잖아. 그리고 누나가 자각을 못해서 그러는데 누나 멋있고 이쁘고 다 하거든. 남자친구인 난 당연히 불안하지. 네 눈에만 그런 거지. 난 지극히 평범한 한 회사 사장일 뿐이야. 진짜 누나는 본인을 너무 몰라. 내가 보기엔 네가 아직도 콩깍지가 안 떨어진 것 같다. 암튼 그런 이유로 우리 사귀는 거 막 오픈하고 그런 거 싫어 난. 내 불안함도 좀 알아주면 안 돼? 있잖아. 난 내 회사 사람이랑 연애할 생각도 없고 연하는 취향도 아니야. 덜어서 사귀고 있는 건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직급 좀 올려주든가. 직급은 왜? 아무리 그래도 사장님이랑 사귀는 사이인데 주임은 너무 낮잖아. 누나랑 너무 차이나서 얕잡아 보일 것 같다고. 우리 회사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회사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아닐걸. 사장 남자친구가 주임이라 하면 내가 무슨 수작이라도 부린 줄 안다고. 나한테 수작 부렸던 거 맞잖아. 그게 맞기는 한데. 아니, 나도 좀 누나한테 어울리는 남자가 되고 싶단 말이잖아. 아무 이유도 없이 네 직급 널뛰기로 올라가면 우리 이해해주는 회사 사람들마저 등 돌릴 수 있다는 생각 안 해봤어? 아무리 내 회사라지만 우리가 사귀는 건 회사 사람들이 배려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건 그렇지. 계속 같은 회사 다니고 때 되면 직급 올라갈 테니까 너무 초조하지 마. 그리고 다른 남자 사원 경계하고 그러지 말고 나 믿으면 되지. 여자도 그렇고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그래? 아니, 누나는 믿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믿으니까 그러지. 나 진짜 철벽이니까 그런 생각 안 해도 돼. 뭐 아무튼 오늘 이 리에는 됐지만 아무튼 이렇게 우리 사귀는 거 먼저 얘기하고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 알았어. 그렇게 할게. 아, 점심시간 끝나간다. 들어가자. 이게 다 누나가 너무 잘나서 그래. 뭐라는 거야? 네 눈에만 그렇게 보인다니까. 그만 꿍얼거리고 가자. 응? 커피 사주면 같이 가고 하는 걸로 사줄 테니까 얼른 일어나. 3년 후. 아, 드디어 집이다. 피곤하지. 고생했어. 명절인데 너무 힘들었어. 양가 거리도 있어서 문제인데 할 일도 너무 많아. 요즘 시대에 이렇게 명절 바쁘게 보내는 집도 드문데. 나 원래 명절에 이렇게 북적해서 몰랐네. 친정 가봐서 알게 됐잖아. 우리 집은 항상 요리는 조금 하고 적당히 사 먹어. 차례상도 안 차리고 친척들 모여도 금방 해산하고. 근데 좀 전부치는 냄새도 나고 사람 북적거려 명절답지 않아? 당신은 냄새만 맡았고 난 요리하고 있었고 완전히 이야기가 다르지. 오전에만 요리한 거고 여자들만 4명은 있었는데 괜찮지 않았어? 응, 결혼하면 손에 물 묻힐 일 없게 하겠다더니 그건 그냥 하는 말이었나 보네. 아, 집에서 노력하고 있잖아. 명절이 매달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만 좀 봐주면 안 될까? 당신 혼자만 일 안 하면 집안 분위기 정말 이상해질 것 같단 말이야.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지도 못한 요리라고 있었겠지. 근데 당신 자연스럽게 주방에 오지도 않고 밥 먹고 상치울 생각도 안 하더라. 어쩔 수 없어서 여태까지 그러고 살았으니까. 변명만 하지 말고 뭐라도 좀 바꾸려고 노력해야지. 앞으로 명절마다 나한테 이러고 지내란 얘기야? 1년에 딱 2번이잖아. 그냥 좋게 넘어가면 안 될까? 당신은 주방에 없어서 몰랐겠지. 내가 오늘 얼마나 구박을 들었는지 알아? 우리 엄마도 나한테 요리 못한다고 구박한 적 없는데 내가 왜 그 소리를 듣고 있어야 돼? 엄마야 원래 요리를 잘했으니까 당신을 좀 이해하긴 힘든가 봐. 기본적인 요리라도 배우면 좀 낫지 않을까? 내가 고생하지 않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일을 시켜 먹겠다는 얘기네. 진짜 미안해. 아, 근데 그 수많은 친척 다 설득할 자신이 없어.
그리고 분위기 이상해지면 감당하기 힘들 거고. 이것만 당신이 좀 양보해주면 안 될까? 어머님이 집에서 뭐 해 먹고 사냐고 당신이 전부하는 건 아니냐 그러더라. 그렇지는 않잖아. 간단한 건 서로 돌아가면서 해먹고 못하는 건 사먹는데 거기서 사먹는다고 얘기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건 그렇네. 어떻게 대답하고 넘어간 거야? 정신없어서 기억도 안 나. 어머님이 불만이 있는 건 확실했고. 야, 솔직하게 얘기하고 반찬 좀 얻어다 먹고 그런 건 어때? 돈도 아끼고 몸에 덜 나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어머님께 일 시키면 내가 무슨 소리 들을 줄 알고. 아, 엄마가 워낙 손이 크니까 본가에서 먹을 반찬 만들 때 좀 더 만들어서 나눠주는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리고 당신은 한 회사의 사장님인데 요리 좀 못한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잖아. 어머님에게 난 당신의 직장 상사가 아니고 밖에서 들어온 며느리야. 사장이라는 직함은 어머니에게 아무 의미도 아니라고. 아, 그럼 내가 어떡하면 좋겠어. 나 솔직히 당신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명절에 욕 먹으면서 주방에 처박혀 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건 내가 힘들 것 같다고 했잖아. 집안 분위기 자체를 내가 어떻게 바꿔. 대신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평소에 많이 들어줄게. 진짜 이것만 부탁하면 안 될까? 일단 알았어. 그래도 어머님 말씀 너무 심해지면 나도 못 참아. 엄마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야. 명절 몇 번 같이 지내고 나면 이번 같은 일도 없을 거고. 그렇다고 믿곤 싶은데 난 잘 모르겠네. 정말 그럴 거니까 걱정하지 마. 2주 후. 먼저 퇴근하려니까 왜 또 기다리고 있었어? 혼자 집에 가서 뭐해? 어차피 기다리고 있는 거 똑같은데. 그래도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게 낫지 않아? 우리 차 하나만 끌고 다니는데 대중교통 이용해서 집 가면 더 피곤해. 차라리 운전해서 먼저 가라 할 걸 그랬나? 어떻게 그래. 야근한 사람 보고 힘들게 오라 그럴 순 없잖아. 나도 제때 퇴근하면 좋을 텐데 그게 참 쉽지 않아. 회사 운영한 지 참 오래 지났는데 여전히 이러고 있네. 당신이 워낙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다른 회사 사장님들은 회사 비우고 놀러도 다니고 여유롭게 살더라. 음,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난 그러고 싶지 않아. 일단 회사와 직원들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게 맞지. 내가 당신을 많이 도와주고 싶은데 그러기가 쉽지 않네. 당신은 자기가 맡은 일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거 자체가 날 도와주는 거지. 아이, 그런 거 말고 좀 더 제대로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지. 왜? 비서 일이라도 해주게? 내가 몸이 두 개가 될 순 없는데 그게 농담이야. 지금도 당신이 있어서 회사가 잘 굴러가고 있는 거잖아. 그거면 난 충분하다고 생각해. 나 지금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요. 미안해. 계속 얘기해. 솔직히 당신 회사가 지금 아주 작은 것도 아니잖아. 근데 대표는 당신 한 명이고. 그러니까 더 힘든 거 아닌가 싶어. 그렇다고 난 대표이사니 이사회니 만들 생각 없는데? 그런 거보단 내가 대표인 당신 바로 아래서 일하면 좀 편하지 않겠어? 응? 대표로서 직원한테 시키지 못하는 일도 많을 거 아니야. 그걸 내가 좀 덜어가면 당신도 이렇게 일에 쫓기고 살진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아주 예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난 당신이 내 남자친구라 해서 직위를 흐름에 맞지 않게 올릴 생각은 없다고. 나도 기억하지. 근데 지금은 얘기가 좀 다르잖아. 나 당신 남편이고 부부 공동으로 회사 운영하는 사람도 많아. 그건 설립 단계부터 같이 운영했거나 외부에서 일하던 남편이나 아내를 스카우트했을 때 상황이잖아. 우리랑은 얘기가 많이 다르지. 나 다를 게 뭐가 있어. 어쨌든 같은 회사에서 일한 사람인데. 당신이랑 같이 운영한다 해서 나쁠 건 없잖아. 직원들이 보기엔 좀 그렇지. 당신은 왜 나보다 직원들이 먼저요? 아니, 말을 왜 그렇게 해? 당신은 직원들하고 동료로서 일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운영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 사람이 불편해질 수도 있잖아. 직원들 좀 불편할 수도 있지. 근데 난 당신 남편인데 여전히 직원으로서 당신 밑에 있어. 그걸 보는 직원들 시선은 어떤 것 같아? 그리고 내 기분은 어떨 것 같냐고. 당신 지금 과장이야. 이것도 내가 무리해서 직위 올린 거 알잖아. 그렇게 무리하게 올릴 바에야 처음부터 날 공동 운영하는 사람으로 해주지 그랬어? 지금 상황이 나한테는 다 얼마고 힘들어. 나 정말 깊게 고민하고 제일 나은 선택한 거야.
당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난 회사 대표로서 가장 나은 길을 선택한 거라고. 그 선택에 내 의지가 있었어? 내가 회사 대표니까 내가 정한 거잖아. 항상 그런 식이지. 우린 분명 부부인데 회사에다 당신은 나를 항상 깔보고 있어. 그런 적 없어. 나 맹세코 당신 그리고 모든 직원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아. 근데 난 그렇게 느껴. 사실 결혼 이후로 회사 생활이 더 힘들어졌어. 차라리 남자친구일 땐 직위가 낮아도 괜찮았는데 남편인데 당신 밑에 있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 아, 진짜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말자. 나 그런 애도 전혀 없는 거 알잖아. 모두가 어찌됐든 나 이들은 너무 힘들어. 제발 내가 말한 거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줬으면. 10일 후. 그러니까 축하를 해줘도 되는 거야? 엄마가 보기엔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럼 아빠 퇴사 축하해. 여태까지 일하느라 항상 고생했잖아. 이제 아빠도 좀 자유롭게 재밌는 거 마음껏 하고 살자. 응? 말을 할지 미리 준비해 온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어? 딱 들으면 알지. 너 말할 때 고민하다가 문장까지 정리해서 말하는 거 진짜 티나. 그치만 축하한다는 건 진짜야. 아빠 항상 바쁘게 살고 엄마랑 어디 여행도 멀리 못 가고 그랬잖아. 이제 놀러도 좀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고 그래. 안 그래도 뭐 하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뜬금없는 소리를 하지 뭐야? 왜? 뭐라고 했는데? 시골 내려가서 농사 짓고 싶다 그랬지. 갑자기 농사? 내가 그러니까 하는 말이야. 도시에서 태어나서 시골이라고는 내 고향여행 가본 적도 없으면서 뜬금없이 농사 얘기를 하지 뭐야? 식물이 키우고 싶은 거야? 작물이 키우고 싶은 거야? 그게 많이 달라? 아주 다르지. 그냥 식물이 키우고 싶은 거면 집에서 화분으로 충분히 기를 수 있으니까. 식물 키우는 게 취미인 사람 많아. 그런 게 하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작물도 크게 하고 싶은 거 아니면 집에서 상추 같은 거 키울 수도 있고.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내가 이러니까 뭔 소린지 모르겠다니까. 정확히 어떤 걸 하고 싶은데? 그냥 딱 생각나는 거 얘기해봐. 한적한 곳에서 마땅히 우리 가족 먹일 식물을 키우고 싶어. 그건 식물이 목적이 아니고 전원주택에 마당이랑 텃밭이 있었으면 하는 거잖아. 그게 맞는 것 같아. 역시 아빠가 하는 스무고개는 네가 제일 잘 맞추네. 아빠가 뭐 하고 싶은지 파악이 안 돼서 답답했거든. 아빠가 이루고 싶은 소망은 그거야? 강아지랑 고양이도 키우고 싶고 아침에 엄마랑 닭이 낳은 달걀이랑 텃밭에서 가져온 채소로 아침도 차려 먹고 싶고 햇빛 드는 창문 아래서 뜨뜻하게 책도 읽고 싶어. 우리 아빠 생각보다 하고 싶은 게 많았네. 항상 도시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네. 그런가? 응. 도시 사람들이 꿈꾸는 낭만이란 게 비슷한가 봐. 그럼 하면 되지. 꿈만 꾸고 살 순 없잖아. 하고 싶은 건 해야지. 사업하는 사람이라 그런가 일단 하겠다고 말하네. 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엄두도 안 나는데. 목표만 정하면 어떻게든 이루는 게 인간 아니겠어?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20대 때부터 평생 일만 하고 산 아빠 소원이랬는데 어떻게든 이뤄줘야지. 일단 돈은 아빠 퇴직금하고 지금 있는 집 팔면 가능할까? 그리고 내가 좀 돈 보태면 가능할 것 같아. 안 받는다고 하지 마. 원래 아빠 은퇴하면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모아놓은 돈이니까. 기왕 그렇게 할 거면 한 가지만 더 아빠 소원 들어주면 안 될까? 뭔데? 일단 내 능력으로 가능하면 들어줄게. 아빠는 집을 2층으로 지어서 너랑 같이 살고 싶어. 응? 물론 유서방 의견도 물어봐야겠지. 아빠는 엄마도 소중하지만 딸도 소중해. 결혼하고 독립해서 살게 되는 게 맞는 거라 생각하려 했는데 아빠 네가 계속 그립더라. 아이고, 여태까지 사랑한단 말도 잘 못하던 양반이 왜 이래? 그냥 결혼을 안 하고 살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가족인 내 마누라 그리고 내 딸에게 솔직하게 내 감정 드러내고 살고 싶어. 어렸을 땐 아빠가 무뚝뚝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성인 되고 보니까 알겠더라.
아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거였단 거. 그래서 아빠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난 기쁘네. 근데 정말로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아도 괜찮겠어? 완전히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층이 나눠져 있잖아. 그 정도면 딱 좋은 거리감이라 생각해. 물론 남편 의견 물어보는 게 먼저지만. 그럼 사위한테 물어보고 나한테 얘기해 줄래? 일단은 잘 얘기해 봐야지. 나도 같이 살고 싶으니까 설득해 볼게. 1년 후. 오, 집이 진짜 근사하게 지어졌네. 아빠 퇴직금에 원래 부모님 집 한 돈에 내 돈까지 더 있는데 이 정도는 돼야지.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궁금하긴 하지만 묻진 않을게. 금액 들으면 당신 기겁할 거야. 그럼 공사는 다 끝난 거야? 아직 완벽히 끝난 건 아니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 좀 남아있어. 한 달 이내엔 끝마칠 수 있을 것 같아. 마당은 계속 고민하더니 결국엔 잔디로 했네. 처음엔 잔디 관리하는 게 엄청 귀찮다 해서 텃밭 제외하고는 평범하게 일반 자재로 마감하려고 했거든? 근데 기왕 전원주택에서 사는 건데 마당도 이쁘면 좋을 것 같아서. 나무 데코도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돼서 안 한다더니 잔디 깔 계획을 세우니까 이게 더 어울리더라고. 좀 귀찮은 게 늘긴 했지만. 그래도 예쁘면 좋잖아. 관리는 나랑 아빠가 열심히 하면 되고. 뭐 그래. 손 많이 가도 이쁘면 보기 좋고 뿌듯하잖아. 텃밭 쪽에 작은 닭장도 설치할 건데 이거 목수분께 주문 제작해도 되는데 해외 구매도 괜찮더라고. 그래서 지난달에 구매해서 곧 올 것 같아. 닭도 기르는 거야? 아빠가 막 낳은 달걀을 먹고 싶다 그래서. 아마 아빠 성격에 닭은 못 잡아먹을 것 같고 달걀만 얻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일 안 하고 살면 진짜 행복할 것 같긴 하다. 아빠도 은퇴할 때까지 고생했고 엄마도 삶이 순탄하진 않았거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가 출퇴근하기엔 힘들지 않을까? 그거 따져가면서 위치 정했지. 운전 1시간도 안 걸리니까 우리 둘이 번갈아 가면서 운전하면 괜찮을 거야. 원래는 당신이 항상 운전했는데 그러려면 나 운전 연수부터 다시 받아야겠다. 그래도 가끔 운전했잖아. 가까운 곳이야 잠깐 운전하지만 이렇게 먼 거리인 얘기가 다르잖아. 그리고 부모님 모시고 다닐 생각하면 안전한 게 최고지. 운전은 아빠가 알아서 할걸? 그런 거? 우리 아빠 운전 엄청 잘해. 엄마가 아빠가 운전하는 차 아니면 멀미할 정도? 그랬구나. 난 잘 몰랐네. 같이 살아도 엄마 아빠가 우리 공간은 철저히 분리해서 살 거라고 했어. 식사나 가끔 같이 하는 거지. 매일 부대끼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어. 아무튼 이번 달 내에 공사 완료된다는 거지? 빠르면 3주 안에도 가능할 것 같아. 그렇구나. 다 됐을 때가 기대되네. 1개월 후. 와, 이삿짐 옮기기 전엔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 어, 그랬구나. 나랑 부모님이 빈터로 시작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쌓아 올린 집이잖아. 의미 깊은 집인데 짐 채우기 전에 제대로 눈에 담아놓고 싶어서. 그럼 일단 1층으로 들어갈까? 일단 방부터 좀 살펴보고. 마당도 깔끔하게 잘 됐네. 집으로 걸어 들어가는 쪽 둘 장식을 검은색으로 할지 흰색으로 할지 고민 많이 했는데 역시 검은색으로 하길 잘했다. 오, 그러게 잘 어울리네. 텃밭 쪽 울타리도 귀엽네. 이 울타리 고르느라 엄마랑 싸울 뻔했는데 진짜 나랑 취향이 너무 달라서 말이야. 그래도 엄마 취향대로 하니까 아기자기하고 좋네. 이게 닭정이야? 귀엽지? 통나무집 미니어처 같은 느낌으로 좀 골랐는데 사진이랑 실물이 같아서 다행이야. 부모님이랑 같이 근처 농장 가서 병아리도 몇 마리 사올 계획이고. 그렇구나. 저 그럼 1층으로 들어갈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재촉하지? 그렇게 기대가 돼? 새 집인데 당연히 기대되지. 엄마 아빠랑 내 취향대로 만든 집이라 당신이 아쉬워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런 건 전혀 없어서 다행이다. 당신 취향이 내 취향이지. 그러니까 얼른 들어가자. 잠깐만? 응? 왜? 왜 그래? 2층에 왜 사람이 있지? 공사 다 끝나서 이 집에 올 사람 없는데? 기분 탓 아닐까?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들어가자. 아니야, 내가 분명히 봤어.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쫓아내야지. 당신, 있잖아. 왜? 오, 아니야. 아까부터 당신 되게 안절부절 못하는데 무슨 일 있어? 그런 건 절대 아니야. 그래? 아무튼 안에 있는 사람부터 좀 확인해야겠네. 저기요, 여기 집주인인데, 어? 아, 이럴 계획이 아니었는데. 뭐야? 왜 시부모님이 여기 계셔? 심지어 살림까지 있고, 마치 여기 사는 것처럼. 잠깐만. 빨리 아니라고 해. 저, 오늘 이렇게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우리 며느리 왔냐? 너희 오는 줄 알았으면 뭐 맛있는 거라도 좀 해놓을걸. 그, 내가 이 집을 지었다고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엄마가 나하고 너무 같이 살고 싶었다 하면서 눈물까지 보이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너무 행복해 하면서 역시 아들밖에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 이후로 지금 시부모님이 여기 이사를 와 있다는 뜻이야? 그래. 근데 진짜 나쁜 의도로 그런 거 아니야. 장인어른 장모님 여전히 돈도 많으시고 두 분 다 건강하시잖아.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잔병도 많고 아들이 나 하나 보고 살았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나 하나 보고 살았어. 너희 혹시 싸우는 건 아니지? 나도 나중에 알게 됐어. 며느리가 엄마 아빠랑 같이 살기 위해 지은 집이라고. 근데 그건 우리가 이사 온 후였고. 이사를 다 하고 나서 말했다. 일부러 그랬니? 아니야, 그냥 말할 타이밍을 놓친 거지. 그리고 친정 부모님 모시고 살 계획이었다면 우리랑 사는 것도 괜찮지 않니? 우리가 섭섭지 않게 챙겨줄 테니 그런 건 걱정하지 마렴. 응? 이사 오고 나서라도 솔직하게 얘기했어. 근데 엄마가 진짜 나랑 같이 못 살면 죽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 저 당신이 이번만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그래, 내가 아들이랑 너무 살고 싶어서 그랬어. 난 우리 아들 너무 소중한데 떨어져 사는 게 어찌나 힘들던지. 저희 부모님도 저랑 같이 살길 간절히 바랬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돈 모아서 지은 집이 이 집이고요. 그래, 그 얘긴 들었는데. 그래도 시부모님도 같은 부모님 아니니.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랑 같이 살면 되지. 서럽고 억지 부리는 건 유전인가 봐요. 너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냐? 내가 진짜 남편이랑 살면서 많은 걸 참았어요. 회사 생활하는데 철없는 소리 하는 거 그냥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깊이 생각 안 하려고 했고요. 어머, 우리 아들이 사회생활을 얼마나 잘하는데 그런 소리라니. 그걸 어머니가 더 잘할까요? 아니면 회사 사장인 제가 더 잘할까요? 야, 내가 쟤를 몇 년을 키웠는데 내가 더 잘 알지. 회사 와서 보신 적은 있으세요? 전 몇 년째 평일에 매일 회사에서 보거든요. 얘가 말을 왜 이렇게 해? 제가 왜 이러냐고요? 지금 제대로 화가 났거든요. 어지간하면 참고 사는 사람인데 이건 참을 필요가 없는 일 같아서요. 그냥 이왕 이사 왔는데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될까? 대신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자주 뵈러 가면 되잖아. 내가 그 약속은 꼭 지킬게. 넌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낫겠다. 내가 더 열받기를 바라는 것 같네. 우리도 무조건 좋은 것만 취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야. 너희 바쁘니까 살림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그거 우리 부부가 맡을 생각이다. 지금 그런 말로 이 상황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부모님이랑 저 서로 살림 참견하지 않고서 살기로 했어요. 도와주는 거 바라지도 않고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텃밭이니 닭장이니 들여놓은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가 잘 키울게. 그건 저희 아빠가 직접 키우고 싶다고 해서 만든 거예요. 누구한테 미룰 생각도 없고 그걸 다른 사람이 한다는 건 아빠의 기쁨을 뺏는 행위라고요. 뭐 다 싫다고 해.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 괜한 걸 물어보시네. 당장 짐 빼고 나가세요. 뭐라고?
여기 우리 엄마 아빠가 지낼 집이에요. 멋대로 들어와서 살림 갈고 버티면 될 걸로 생각했어요? 진짜 철없는 거 유전 많네. 갑자기 우리 부모님 보고 나가라 그러면 어떡해. 우리 부모님도 갖고 있는 집 다 팔고 이사 온 거요.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남의 집 무단 점거하고 있는데 내가 이미 들어온 거 어쩔 수 없죠 하고서 그냥 살자고 할 줄 알았어? 좋게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 네가 회사 직위 올려달라고 징징거리는 거, 명절마다 나한테 친정 부모까지 모욕하는 시부모 다 참고 살았거든. 근데 뭘 더 좋게 넘어가? 내가 그렇게 아둔해 보여? 아이, 도대체 이 집이 뭐라고던 그러니? 그럼 어머님은 이 집이 뭐라고 빌부터 살 계획이세요? 나? 빌부터? 우리 가족이 돈 모아서 우리 가족이 살고 싶은 집을 지은 건데 그걸 낼름 먹을 작정으로 지금 떼쓰고 있잖아요. 그게 빌부는 게 아닌 뭐예요? 너 지금 말이면 단 줄 알아. 도대체가 시부모님도 제대로 못 모시는 며느리라니 우리한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네. 그래요. 그럼 잘 됐네요. 저도 제가 말하는 거 하나 똑바로 못 알아듣는 시댁이랑 남편 버리고 싶어졌거든요. 남편이랑 이혼하고 남으로 살면 되겠네요. 이혼이라니? 뭔 소리야? 우리가 이혼을 왜 해? 야, 너는 이딴 상황 버리고서 나랑 계속 같이 살 생각이었냐? 신입이 사장한테 들이대던 것처럼 날로 먹는 게 네 인생 목표인가 봐. 절대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엄마가 나랑 살고 싶다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럼 너도 집 지어서 니네 부모랑 살면 되겠네. 나랑 이혼하고 다시 셋이 오순도순 살아. 난 너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거질 일 아니잖아. 그냥 친정 부모님 대신 시부모님이랑 사는 것 뿐이잖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랑 같냐? 야, 나 이제 니랑 못 살아. 아이, 그래도 우리 여태까지 잘 지냈잖아. 너한텐 잘 지내는 것처럼 느껴졌겠지?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참고 살았으니까. 근데 화나는 거 참고 설득하고 어르고 달리고 사는 게 부부야? 5살 배기 애가 니보단 철들었을 거다. 아이, 무슨 말을 그렇게. 더 이상 입 열 생각도 하지 마.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데 참는 거니까. 내가 기한 넉넉히 일주일 줄 테니까 짐 다 빼서 네 부모랑 싹 다 여기서 꺼져. 일주 후. 아직도 짐을 안 빼고 버티고 있네? 지금까지 어디 있던 거요? 당신 찾으러 다녔는데 장인어른 댁에도 없고 집엔 들어오지도 않고 내가 내 집도 아닌 곳에 왜 들어가? 그리고 할 얘기도 없는데 난 왜 찾아? 나는 대화로 해결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합의해서 해결할 문제 하나도 없어. 우리 이혼하는 거고 2층 짐 전부 빼서 원래 상태로 돌려놔. 아니, 왜 이렇게 극단적이니? 이혼하기 전에 잘 지내려고 노력은 해봐야지. 노력은 이 남자 사귀는 순간부터 매일 했거든요. 이제 지겨워서 안 하려고요. 그래도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니니? 이렇게 이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좋아서 결혼했죠. 좋아하니까 같이 살면서 조금씩 맞춰가며 살 줄 알았죠. 근데 노력은 저 혼자 하고 있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제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진짜 나쁘게 맘먹고 이런 건 아니야. 나쁜 마음이고 아니고 제가 느낄 때 힘들고 버거우면 그게 나쁜 거예요. 솔직히 이런 거 감당하기 지쳤거든요. 근데 이렇게 불을 질렀으니 저도 선택을 해야죠. 또 뭘 그렇게 힘들게 또 그러는 거요. 네 생각과 행동 전부 다. 결혼하고 나면 나아질 줄 알았던 네 단점들, 생각 없이 사는 거, 그리고 이렇게 사고 쳐놓고서 대책도 없는 멍청함, 그 전부가 지긋지긋해. 그럼 나한테 그럴 때 얘기를 하지 그랬어. 나 매번 얘기했는데 귓등으로도 안 들은 건 너야. 너 내가 요구하는 거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어준 적 있긴 해? 너 싫은 거 죽어도 안 하잖아. 그래서 내가 네 보고 철이 없다고 하는 거야. 저기, 우리 이사할 돈도 없단다, 며느리야. 어떻게 좀 잘 지내면 안 되겠니? 절대로 안 되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요. 내일까지 안 나가면 경찰 부르든 아니면 내가 돈을 써서라도 이삿짐 전부 싸들고 나가게 할 테니 말이에요. 6개월 후. 무슨 주말에 이렇게 새벽부터 움직여. 날씨가 더워져서 이렇게 일찍 하는 게 나아. 텃밭이랑 잔디 물 주고 먹을 거 좀 수확하고 달걀도 챙기고 해야지.
아빠 쪽은 내가 할 테니까 당신 달걀 좀 부탁해. 참, 네 아빠도 웃긴다니까. 자기가 키우고 싶다 그러더니 달걀 갖고 나올 때 닭 표정이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대잖아. 그래도 텃밭은 아빠가 잘 가꾸잖아. 엄마 닭장만 관리하면 되니까 좋은 거지. 그래. 난 일 많이 안 하니까 좋지. 가지랑 토마토만 필요해? 상추랑 깻잎도 미리 따자. 오늘 점심에 고기 구워 먹게. 오, 진짜 맛있겠다. 아빠, 내가 뭐 도와줄까? 그럼 방울토마토 잘 익은 걸로 한 바구니만 채워줄래? 아빠 물도 주고 가지도 좀 정리해야 돼서. 응, 알았어. 그 정도야 쉽지. 아빠 네 집이 너무 좋은가 봐. 말 안 해도 알아서 잔디 관리하고 식물도 여기저기 심고 그러더라고. 어쩐지 꽃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더라. 엄마는 아빠가 저렇게까지 좋아할 줄 몰랐다. 그래서 이 집 지어서 같이 살기로 결심한 거 참 잘했구나 생각하게 되네. 나도 엄마 아빠랑 같이 사니까 좋아. 어렸을 땐 받기만 했는데 이젠 줄 수 있는 게 많다는데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한테는 네 존재 자체가 선물이지. 나 큰딸이랑 같이 사는 거 안 불편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처음부터 같이 살자는 얘기 안 했지. 내가 뭐 네 전 남편이 좋아서 둘 다 같이 살자 했겠니? 그냥 딸이랑 같이 살려면 사위도 딸려오니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지. 아휴, 근데 어쩌다 보니 그 사위를 치웠네. 우리는 네가 여태까지 얘기를 안 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산 줄 몰랐네. 고생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좀 우라통 터지고 답답하고 그런 거지. 그게 고생이 아니면 뭐가 고생이니? 다음엔 제발 나이가 좀 하는 사람 만나, 어? 나 누구 만날 생각 없는데? 나중에 그러고 싶을 때 그러란 거지. 아빠는 너 평생 결혼 안 해도 상관없다. 아우, 이 사람이 진짜. 진짜 아빠 말대로 평생 결혼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정말로? 당연하지. 그래서 여기가 우리 집인 거잖아. 그래, 여기가 바로 행복한 우리 집이지. 우리 가족의 꿈이 담긴 곳이고 아늑한 곳이지. 그러니까 딸도 이 집에서 살면 앞으로 좋은 일들 많이 생길 거다. 그랬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자입니다. 저는 한 회사의 사장이었고 신입이었던 전 남편과 연애 끝에 결혼하였습니다. 가끔 생각이 짧은 것 같아 걱정됐지만 그만큼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 봅니다. 순수한 게 아니고 멍청한 거였더라고요. 시댁 사이도 조율하지 못하고 회사에서 직위에 올려달라는 말을 어찌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애써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부모님과 같이 살 집을 시부모님에게 멋대로 내주는 걸 보고 노력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인생에서 그만큼 화가 났던 적이 없네요. 이혼 과정에선 그렇게 큰일은 없었어요. 제 손으로 복수한 것도 없고요. 근데 시부모님도 아들이랑 마찬가지로 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들 집 처분하면서 그 돈을 새살림 장만하는데 다 썼더라고요. 지금은 작은 월세방에서 셋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들이랑 같이 살고 싶다고 무단으로 이사왔던 시부모님이니까 좁은 집에서 북적거리면서 살고 행복하겠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